네, 안녕하십니까.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제 저희 공인모 사이트에 교수 칭찬하기 글이 있거든요. 그 어, 우주현님께서 저를 많이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생각을 하지도 않았는데 강의하는 사진까지 캡처를 해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칭찬해 주시기 얼마나 감사를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댓글도 좀 올라왔는데요. 댓글 주신 이형님, 그리고 해피하루님, 또 간절히 원하자님, 세 분 진심 어린 댓글 감사드리고요. 어, 칭찬이 얼마나 고마운지, 이제 이번 주말이 크리스마스잖아요. 개인적으로 크리스마스는 가장 큰 선물로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또 담례로 제가 큰 힘이 생기니까 이 성의를 갖고 또 열정을 가지면서 더 좋은 강의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수업은 어려워요. 교재부터 보겠습니다. 교재 보시면 579페이지입니다. 579페이지. 감정평가론이죠. 아주 힘들어요. 감정평가. 자, 그러면 감정평가를 한다는 것은 똑같은 말로 이꼴 부동산 가격 구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구한다, 감정평가를 한다, 똑같은 말이고요. 그래서 감정평가 이론은 부동산 가격 이론입니다. 이 파트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시험은 여기서 6문제에서 7문제가 늘 출제가 돼요. 참고로 32회 시험은 6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아주 중요한 단원입니다. 자, 감평 파트는 왜 어려운가 하면요. 이게 감정평가사는 자격심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 감정평가 이론만 2달 동안 수업해도 모자라요. 근데 우리 수업은 지금 학교론 전체가 제일 끄트머리 있잖아요. 이거를 한 3시간, 4시간 만에 날려서 한다. 여러분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점은 우리 시험만큼은 감정평가로는 문제가 대체로 쉽게 나와요. 체계만 잘 잡아버리면 얼마든지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이건 아셔야 됩니다. 제가 강조를 했지만은요, 1차 과목은 학개론과 민법입니다. 그러면 1차 합격 점수가 60점이죠. 학개론 60점, 민법 60점. 이런 전략은 망하는 전략입니다. 자칫하면 특거리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략적으로 한 과목은 쉽게 나오고 한 과목은 어렵게 나와요. 쉽게 나오는 과목을 70점을 잡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민법이 자신이 있어. 그렇다면 민법을 70점, 학교는 60점. 이러면 무난히 합격하잖아요. 또 제 수업이 정말 마음에 든다, 학교는 자신 있다 하게 되면 민법 60점, 학교는 70점. 이런 전략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전략이 바람직합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민법이건 학개론이건 사실 60점 넘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해보시면 압니다. 갈수록 분량 많고 어렵고 힘들거든요. 특히 이제 이 학개론 과목은 제가 맡았으니까 제 개인적으로 학개론은 쉽건 어렵건 무조건 70점, 또 여기서도 70점, 이런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보시면 학기로 나게 되면 대개 점수가 한 50점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생각보다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면 70점을 맞을 수 있을까? 여기 전략이 있어요. 전략이. 2가지만 잘하면요, 학교로는 70점 무난히 넘기거든요. 그 2가지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바로 감정평가입니다. 두 번째가요, 계산 문제.
간편과 계산 문제는 수험생 누구나 힘들어해요. 예, 힘들어하고 또 포기를 해요. 이 두 과목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늘 50점에서 간당간당합니다. 시험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만큼은 간편과 계산 문제만 극복해내버리면 학교로는 쉽게 70점이 넘어가거든요. 그런 전략입니다. 그럼 간편이 6문제, 7문제 나와요. 계산 문제가 8문제에서 10문제가 나와요. 보통 9문제, 10문제 나와요. 그럼 여기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느냐. 제 수업만 잘 따라오시면 감정평가 파트는 뜨끈하게 4문제는 따고 들어가요. 4문제는. 그럼 몇 점이죠? 10점. 점수가 10점입니다. 계산 문제는 절대 욕심내지 말라고 했죠. 반타작. 4문제, 5문제 푸시면 돼요. 그러면 10점 따고 들어가잖아요. 반타작 하더라도 역시 4문제니까 역시 점수가 10점이다. 합반이니까 총 몇 점이 되죠? 20점. 이 업 되거든요. 그래서 저만 잘 따라오시면 특히 다른 학원과 비교될 만큼 감정평가하고 계산 문제는 확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이만큼 유리하잖아요. 따고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간당간당하는 50점이 20점 확 올라가 버리면 70점은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학교론 하게 되면 여유있게 70점을 맞기 위해서는 감정평가하고요. 계산 문제. 이것만 잘 이겨내면 시험이 쉽게 나오건 어렵게 나오건 70점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저랑 1년 달리면서 요 두 개만큼 확실히 잡아서 70점 넘기는 전략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학교는 쉽게 나오건 어렵게 나오건 70점 목표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만큼 감정평가 파트는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오늘 기초과정에서도 오늘 실시간 동안에 감정평가론 기초를 잡아드리고 다음 주가 이제 입문과정 마지막 수업이죠. 다음 주는 계산 문제 기초 특강입니다. 그거부터 확 잡아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수업이에요. 다만 좀 어려워요. 어렵지만 최대한 제가 명확하게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흐름을 봤고요.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하게 되면 그만큼 중요한 파트인데 목차부터 먼저 언급합니다. 간평하게 되면 크게 목차가 5개 목차입니다. 첫 번째, 감정평가의 기초요령입니다. 자, 이 부분은 출제 빈도가 좀 약한데요. 여기서는 뭘 공부하느냐. 크게 4개 흐름인데요. 첫 번째, 감정평가의 의의를 알아야 됩니다. 의의는 이미 나왔죠. 감정평가는 부동산 가격 구하는 작업이다. 두 번째, 왜 감정평가가 필요합니까? 감정평가의 필요성이에요. 얘도 약해요. 그냥 따라오시면 되고요. 세 번째, 출제가 되고 있죠. 감정평가의 기능입니다. 기능. 다음에 네 번째는 감정평가의 종류, 분류가 돼요. 여기까지가 기초로 있는데요. 우리 시험은 분류는 출제가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분류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능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 2가지만 잘 하시면 돼요. 다만 출제가 조금 약합니다. 두 번째, 자, 감정평가는 부동산 가격 구하는 작업인데 그렇다면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가 바로 부동산 가격 형성 원리가 돼요. 부동산 가격 형성 원리가 돼요. 여기서는 항상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부할 흐름은 크게 3가지인데 3가지. 첫 번째, 가격 발생 요인입니다. 발생 요인. 두 번째가 가격 형성 요인입니다. 세 번째가 가격 재원칙입니다.
이 세 가지만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가격 형성 요인하게 되면 얘가 종류가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오늘 간단한 기초로만 잡아드릴 거예요. 형성 요인 하게 되면 첫 번째 일반 요인이 있고요. 다음에 지역 요인이 있고, 다음에 개별 요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은 오로지 부동산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 요인을 잘 분석하자 지역 분석입니다. 개별 요인을 잘 분석하자 개별 분석입니다. 여기서 출제 포인트는 이거 중요합니다.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 특히 중요하고요. 또 이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가격 지원칙입니다. 얘도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격 형성 원리에서는 지역 개별 분석과 지원칙만 딱 정리하시면 거의 고득점입니다. 참고로 자 32회 시험은 올해 시험했죠. 지역 개별 분석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한번 느낌이 오죠? 매년 시험은 33회 시험은 얘보다는 지연치로 넘어갈 확률이 꽤 높아요. 그래서 여기 이 파트는 반드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잘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가 정말 난코스입니다. 정말 어려워요. 부동산 가격과는 세 가지 방식, 세 가지. 이것을 감정평가 3방식 이렇게 불러요. 3방식. 3방식 종류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비교 방식. 두 번째가 원가 방식. 세 번째가 수익 방식입니다. 방식이 세 개죠. 최근 시험은요. 각각 한 문제가 늘 잘 나와요. 세 문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어려워요. 이 파트는 수험생들이 대부분 그냥 포기하자. 아이고 도저히 못하겠어. 포기합니다. 남들이 포기할 때 우리는 잡아야 돼요. 저서만 잘 떨어지면 얘도 그다지 어렵지 않고요. 우리 시험 범위까지만 딱 제가 짚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이것만 따라오시면 틀림없습니다. 특히 이 파트는요. 각각 모두가 계산 문제, 계산 문제, 계산 문제를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32회 시험은 수익 방식 계산 문제, 비교 방식 중에서 공시지가 묻는 계산 문제 이렇게 두 문제가 계산 문제 떴고요. 또 이제 원가 방식에서 감가 수정을 묻는 이런 문제가 나왔거든.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3방식은 최근에 계속 세 문제가 나와요. 이것도 충분히 여러분들은 극복하고요. 내 것으로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가장 어려운 파트입니다. 얘가요. 네 번째. 네 번째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감정평가 규칙으로 쓸게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다. 이 파트가 꾸준하게 한 문제가 나와요. 한 문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부동산 가격 공시지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듣고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또는 뭐 여러 가지 주택 가격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 파트도 한 문제가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론 하게 되면 거기에 5개 파트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본다면 자 2장과 3장이 특별히 중요합니다. 2 더하기 3은 얼마가 되죠? 5가 되죠.
그러니까 이 파트가 4문제에서 5문제가 출제가 돼요. 몇대 문제. 물론 32시험은 4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요. 4장, 5장. 감정평가 규칙과 가격 공시지도. 그러니까 한 문제 보시면 돼요. 한 문제. 그러니까 대개 6문제에서 7문제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감정평가론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2장과 3장입니다. 2장과 3장. 얘만 잘해버리면 끝난 거예요. 미리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자, 이 2장을 어떻게 공부하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얘는 책만 보게 되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강의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어렵대 말입니다. 어려운데 근데 얘를 어떻게 공부하느냐? 얘는 2장. 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숲을 보자. 나무를 보자. 숲 전체를 보는 게 다른 말로 거시적 분석이죠. 크게 보는 거예요. 근데 나무 한 그루씩 보게 되면 나무만 보이지 전체 숲이 안 보이잖아요. 얘는 이제 하나하나 살피니까 바로 미시적 분석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 내 혼자서 책을 읽어야지 하게 되면 얘입니다. 바로 책을 보니까 나무만 보여요. 그 나무가 이해가 안 돼. 숲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형성 과정은 얘를 무시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숲을 봐야 됩니다. 전체를.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과정을 기초를 짚어드리는 거예요. 숲을 어떻게 보느냐. 숲을. 그럼 이제 대충 큰 흐름이 보일 거예요. 숲을 보는 공부가 필요하고요. 다음에 이 3방식 있죠. 진짜 어려워요. 어렵다. 얘는 어떻게 공부하지? 얘는 주로 계산 문제가 계속 나오네요. 계산 문제가. 예. 그러니까 얘는 항상 공식이다. 공식. 공식입니다. 공식을 풀어서 공식만 따라온다면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공식을 막연하게 암기해요. 막연한 암기는 응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식을 이해를 하면서 숫자를 넣게 되면 편하게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식을 하나하나 풀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과정이 포인트가 되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극복하게 되면 감정평가는 한마디로 고득점이다. 고득점. 남들이 다 포기할 적이야. 여러분들은요, 4문제, 5문제를 따고 들어가요. 그럼 학교는 정말로 여유있게 합격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목차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수업은요, 여기까지예요. 감정평가 기초와 가격 형성 과정에 대해서 이 수업 전체를 제가 걸어드릴 겁니다. 그럼 교재 보시면요, 교재 보시면 579페이지입니다. 자, 차트 1장 감정평가 기초 이론입니다. 먼저 제1절 감정평가 개념 보게 되면 네모 1번이 있죠. 의의가 나와요. 의. 자, 의의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감정평가를 한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 구하는 작업이다. 가격. 자, 그래서 첫 줄이 있죠. 첫 줄 그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정평가란 밑줄 하세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이때 이 가액이 화폐액으로 표시하니까 가격을 말해요. 그러면 토지 등 나왔죠. 토지 등은 더 쉬운 말로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이를 부동산 가격 구하는 것이다. 한 번 더 옮겨서 볼까요? 자, 그럼 의부터. 의가 뭐였죠? 의 하게 되면 자, 부동산 가격을 가치를 판정해서 부동산 가격 구하는 것이다. 자,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부동산 가격 구하는 것이 바로 감정평가다. 한 단어로 줄이게 되면 부동산 가격 구하는 것이 감정평가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
자, 이 한 줄만 기억하시고요. 아래 설명이 있죠. 보지 마세요. 예, 시험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자, 다 무시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자, 역시 계속 무시합니다. 식체 네모 있죠. add. 뭐 1번 감정, 2번 평가, 3번 상담. 얘도 무시하고 다 버리세요. 예. 자, 그럼 바로 목차 2번 내려가죠. 아, 감정 평가의 필요성입니다. 필요성. 자, 필요성은 이 필요성은 32회 동안에 초창기에 3회 때 딱 한 번 나왔어. 딱 한 문제. 근데 얘는요, 시험이 약해요. 약하지만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왜 평가가 필요합니까? 하게 되면 목차가 많아. 1번부터 5번까지. 다 알 필요가 없어요. 예. 우리는 시험만 잘 치면 되니까. 그래서 설명을 다 들으셨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1번입니다. 자, 1번을 제목을 모두 밑줄 하세요. 합리적 수요 공급에 의한 균형각이 성립될 수가 없다 밑줄. 여기서 공급 동그라미.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가의 필요성입니다. 자, 먼저 감정평가의 필요성 하게 되면 먼저 학교는 맨 처음에 부동산 특성을 공부해요. 부동산의 특성. 자, 특성은 이제 1월달 첫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을 다 드리겠지만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정성입니다. 토지는 절대로 증가시킬 수가 없다. 땅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부정성. 지구가 한정이 되었고 우리나라가 한정이 되었고 분당이 한정이 되었잖아요. 땅은 절대 만들 수가 없어요. 부정성. 이 부정성 특성 때문에 결국은 합리적 시장이 없게 됩니다. 합리적 시장이 존재하지가 않는다. 합리적 시장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여기서 균형가격은 저절로 결정이 안 돼요. 균형가격은 저절로 결정될 수가 없다. 따라서 이때 가격 구하기 위한 평가 활동이 필요하게 됩니다. 평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왼쪽은요, 동산, 일반지화입니다. 오른쪽은요, 부동산. 특히 토지를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 수요 공급을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수요는 비싸면 적게 산다. 반비례 법칙. 그래프는 무슨 모양? 우하향. 우하향. 자, 공급 법칙은요. 공급 재정에서는 가격이 오를수록 많이 생산한다고 했죠. 그러면 비례 법칙이 되고, 그럼 무슨 모양? 우상향. 얘가 일반 동산입니다. 재화.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일치하는 점에서 균형 가격이 결정이 되고 균형량이 결정이 돼요. 얘가 한마디로 시장 원리.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 양이 각각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부동산 넘어요. 토지. 자, 토지는 역시 수요가 우하향합니다. 반비례 법칙입니다. 그런데 특히 토지는 절대 증가 못 시키니까 부정성 때문에 땅은 만들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만들 수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공급이 수직이다. 수직입니다. 얘가 바로 부정성이죠. 수직이니까 여기서 균형 가격은 저절로 결정이 될 수가 없다. 다른 말로 합리적 시장이 존재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래프를 두 개 비교하시면서 자,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 그림에다가 이렇게 했더니 무슨 그림 같아요, 이게? 예, 엿장서 가위 모양. 가위가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니까 저절로 시장이 형성이 되고, 가위가 움직이니까 저절로 가격은 결정이 돼요. 그럼 얘는 볼까요, 가위? 이렇게. 이러니까. 가위가 똑 부러졌네. 고장난 가위가 돼요. 그러니까 시장은 형성도 어렵고, 가격도 성립이 안 된단 말입니다.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이 저절로 X 성립이 안 돼요. 안 되니까 이제 얘를 누가 구하지? 바로 감정평가사는 전문가가 감정평가를 통해서 이 가격을 따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가 가장 필요한 중요한 이유는 가위가 똑 부러져서 부정성 특성 때문에 합리적 창이 존재하지 않고 균형 가격은 저절로 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평가가 필요한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평가 필요한 이유 아시겠죠? 아, 공급의 문제가, 그래서 공급을 동그라미 한 거예요. 공급의 문제가 있다. 왜? 부정성 때문에. 자, 그래서 1번 하시고 2, 3, 4, 5번 패스합니다. 시험과 거리가 멀어요. 시간 되면 읽어도 되겠지만 일단은 1번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이제 필요성 봤죠? 하니까 감 잡히죠? 아, 부정성 때문에 공급이 수직이다. 3번 넘어가죠. 기능. 몇 번 출제되었습니다. 기능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네모 3번이죠. 오른쪽 페이지. 네모 3번. 감정평가의 기능. 기능을 보게 되면 표가 나와요. 왼쪽은 정책적 기능, 오른쪽은 경제적 기능입니다. 그러면 얘를 또 어떻게 정리하지? 그러면 간단히 메모 주세요. 왼쪽 정책적 기능에다가 화살표 적어줍니다. 공적 활동 적어주고 공적 활동. 다음에 오른쪽 경제적 기능에다가 화살표 적어줍니다. 화살표. 사적 활동. 그러면 구분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공적인 활동이면 정책적 기능. 사적 활동이면 경제적 기능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항목을 보시면 돼요. 얘는 출제가 몇 번 되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정책적 기능은 공적 활동인데 항목 4개 있죠. 1번, 2번, 3번, 4번. 자, 1번.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관리. 얘가 뭐냐? 여기다가 땡땡하고 적어줍니다. 지역지구제. 여러분들이 지역지구제는 2차 과목 공부에서 공부하시잖아요. 지역지구제 목적이 뭡니까? 그 지역에, 그 토지에 효율적 이용을 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지구제 필요하잖아요. 효율적 이용. 그러니까 효율적 이용을 말하는데 이것이 지역지구제인데 지역지구제는 사적 활동이 아니고 공적 활동이 주가 되는 거예요. 정책적 기능입니다. 2번요. 적정한 부동산 가격 유도 땡땡 적어줍니다. 공시지가. 자, 볼까요? 요거요. 우리는 나중에 공부합니다. 여기서 공시지 공부하거든요. 공시지가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공시지가. 이 공시지가 하게 되면 대표적인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고요. 표준지 공시지가.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가 있어요. 그럼 이 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 공시 법률이 있잖아요. 관련 법률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적 활동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적 활동과 관계되고요. 3번 내려가죠. 합리적 손실보상 땡땡 적어줍니다. 요거요. 표준지 공시지가 적어줘요. 꼭 기억하세요. 자, 우리나라의 모든 공공사업을 할 적에 손실보상금 매기는 것은 항상 표준지 공시지가 이것을 토대로 해서 보상금 나갑니다. 보상금. 그래서 보상금 매기는데 모든 손실보상은 개별지가면 틀린 말입니다. 한 번 더. 모든 손실보상은 표준지다 개별지가다? 표준지. 그래서 자, 앞으로 모의고사 시험에서 계속 나옵니다. 모든 손실보상은 표준지로부터 손실보상금을 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손실보상도 마찬가지로 공조사업이잖아요. 공적활동입니다. 과세의 합리화 4번이죠. 이것도 공적활동인데 과세 합리화 땡땡 적어져요. 요거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2차 과목 있죠. 세법 공부하시죠. 세법. 모든 국세, 모든 지방세, 모든 세금은요. 개별지가로 세금입니다. 개별지가. 자, 감 잡히죠? 편지는 뭐였다? 손실보상, 보상. 개별지가는 뭐였다? 세금, 모든 세금. 따라서 이상 네 가지가 정책적 기능이고 한마디로 공적 활동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오른쪽 경제적 기능. 경제적 기능 하게 되면 항목 3개 있죠. 1번 부동산 자원의 효율적 분배, 효율적 배분. 얘가 무슨 말이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이 분당이 저희 학원 빌딩이 7층입니까? 8층입니까? 7층이에요. 자, 우리 학원 빌딩이 있대. 7층입니다. 그러면 자, 분당 미금역에 바로 전철로 입구 쪽에. 자, 워낙 위치가 좋아요. 그러면 요 빌딩 가격을 대충 여러분 감으로 얼마쯤 할 것 같아요? 몇 억? 자, 대답했으니까 한 100억 잡을게요. 100억. 그냥 100억이다. 100억짜리 빌딩이 있다. 이 가격을 누가 정하지? 수직이니까 감리평가사가 가격을 100억 평가한다 이 말입니다. 누가? 평가사가. 그래서 감리평가사가 이 빌딩이 100억이야. 가격이 정해졌어요. 이 정해진 가격 이것 갖고 사고 팔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효율적 자원 배분의 사고 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지? 사고 파니까 사적 기능이지. 사적 활동이지. 경제적 기능입니다. 2번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유지. 자, 또 이 그림 보세요. 이 건물이 얼마라고 했죠? 100억. 100억인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평가사가 뒷돈 먹어서 뒷돈 한 5억 먹었거든요. 5억 먹고 이거 100억짜리를 200억으로 평가해달래. 몇 억 먹고. 그럼 이렇게 자 허위평가죠. 그죠? 이렇게 평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갖고 은행 대출하게 되면 한 70% 나오겠지. 대출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잘못된 평가를 허위평가를 해버리면 다치는 것은 사는 사람들이 크게 다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해버리면 부동산 거래 질서가 물러내려 버립니다. 얘가 2번입니다. 2번. 따라서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되지. 이렇게 잘못된 평가를 하게 되면 이를 통해서 바탕으로 거래하게 되면 거래 질서가 물러내지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정한 평가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역시 사적 활동이죠. 경제적 기능입니다. 세 번째, 부동산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여기다가 부동산 투자만 떠올리시면 돼요. 투자결정. 투자결정할 적에도 이 투자 가치가 얼마인지 이것도 감정 평가를 통해서 적정 가치를 구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가 사적 활동이잖아요. 자,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막연하게 구분해버리면 이거는 나중에 응용이 안 되고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딱 한 번 더 뜨라도 제대로 한번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다음 공부가 수월해집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시험은 어떻게 나올까? 자, 이렇게 나옵니다. 정책적 기능 항목 4개 있죠. 그 다음에 경제적 기능 3개 있잖아요. 있죠. 각각 2번 밑줄 하세요. 각각 2번. 그러니까 정책적인은 2번이 적정한 부동산 가격 유도. 얘가 바로 공시지가. 오른쪽에 경제적 기능에서 2번은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유지. 요거요. 바꿔서 묻거든. 바꿔서 묻는 거 속지 말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부동산 가격하면 자칫하면요 경제적 기능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확률이 유지하게 되면 자칫하면 정책적인 오해할 수 있거든요.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 다시 자 응용합니다. 우리 시험은 이렇게 뭐래요? 다음 중에서 감정평가 기능 중에서 정책적 기능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틀린다. 한 개를 집어넣는 거야. 아니면 이 다 합쳐가지고 합치면 정책적 기능, 경제적 기능이죠. 다 합친 게 평가의 기능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뭐래요? 다음 중에서 감정평가의 기능에 속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집어넣고 딴 집은 넣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기능은 알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설명 다 들었습니다. 1번 정책적 기능 4가지, 2번 경제적 기능 3가지 설명 모두 드렸고요. 오른쪽 페이지 넘어갑니다. 네모 4번 감정평가 업무 1번 가치 추계, 2번 분석에 따른 상담, 다음 페이지 3번 뭐 쭉 많네요. 네모 4번은요. 사정없이 X 보지 마세요. 패스하세요. 보는 자체가 시간 낭비예요. 시험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 따라오시면서 감정평가는 부동산 가격권은 작업인데 자, 의료 공부했죠. 왜 필요한가? 수집, 공급. 기능이 뭐냐? 공적활동, 사적활동. 이미 정리가 된 거예요. 이게 입문과정이 아니고요. 이걸로 지금은 상당히 수준 높은 강의를 듣고 있는 겁니다. 아주 깊이 있게. 자, 그러면 585페이지입니다. 제2절. 평가의 분류, 종류를 봅니다. 표를 보니까 되게 많죠. 표를 보니까 엄청 많습니다. 지금부터 분류 공부하겠습니다. 분류. 자, 크게 두 가지인데요. 1번 제도상 분류. 그러면서 항목이 1번, 2번, 3번, 4번 4가지 있죠. 자, 나머지 항목이 많잖아요. 나머지는 뭉뚱그려 합쳐가지고요. 합쳐가지고 업무 기술상 분류 이렇게 불러요. 업무 기술상 분류이다. 그러니까 얘가 우리 표를 보게 되면 뭐 전제조건, 평가 주체수, 평가 수준, 소속, 평가 기법 많잖아요. 이걸 다 합쳐가지고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도상 분류가 첫 번째 공인평가와 공적평가가 있어요. 다음에 필수적 평가와 이머지 평가가 있어요. 다음에 공익평가, 사익평가, 법정평가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제도상 분류가 되고요. 다음에 업무 기술상 분류하게 되면 단독평가와 공동평가, 다음에 현황평가, 조건부평가, 기한부평가, 소고평가가 있어요. 4가지. 다음에 1차 수준의 평가, 2차 수준의 평가, 3차 수준의 평가,
다음에 참모평가와 수시적평가. 다음에 독립평가와 부분평가. 다음에 일괄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 나와요. 종류가 많은데 여러분들은 이걸 전부 다 내 걸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시험에 나올 거면 콕 꼬집어서 그 포인트만 딱 짚으면 정리가 끝나는 거예요. 제 설명은 편하게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제도상 분류하게 되면 첫 번째, 공인평가와 공적평가는 평가 주체를 말해요. 주체에 따른 분류. 평가 주체가 자, 개인이 평가하면 공인평가입니다. 개인이 평가하면. 반면에 공적인 기관이 평가하면 공적평가입니다. 공적기관. 그러면 일반 사인, 개인이 평가하면 공인평가인데 요거 많이 들어보셨죠? 공인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 예, 우리나라는요, 대부분 나라들이 공인자가 붙어요. 그러니까 공인자가 붙게 되면 공인 자격증이에요. 예, 그러니까 감정평가사건, 중개사건, 회계사든지 세무사든지 예, 공인 자격증 시험차가 합격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공인제도, 공인제도. 예, 따라서 우리나라는 공인중개사, 공인감정평가사, 예, 공인제도입니다. 공인. 그러면 다음에 공적평가는 더 멀어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그러니까 공적인 기관들이 평가를 한대요. 개인이 평가 못해요. 절대 못해요. 좀 예외적인데요. 외국에서는 독일은 개인이 평가 못합니다. 독일은 평가위원회가 있어요. 평가위원회. 거기서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공적 평가가 되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공인제도지 얘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공인평가. 다음에 필수적 평가와 의무적 평가. 얘는 강제성 유무예요. 강제성 유무. 자, 필수적 평가는 어떤 일정한 사유입니다.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필히 반드시 평가해야 됩니다. 얘는 이제 반드시 평가가 돼요. 반드시 평가. 그런데 의무적 평가는 정반대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예정수 마음대로죠. 자유로운 의사에서 평가를 하게 되면 의무적 평가가 돼요. 그러면 필수적 평가는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필히 평가해야 됩니다. 이런 대표적인 예가 경매 아시죠? 경매평가. 경매평가입니다. 자, 경매하게 되면요, 은행에 원리금을 계속 연체를 해요. 주로 은행에서 3기 이상 연체하면 NPL이죠. 부실채권. 경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금을 안 갚으니까 경매 넘어가더라. 경매 넘어가면요, 감정평가사가 반드시 날짜 잡아가 평가해야 되거든요. 얘가 바로 필수적 평가입니다. 보상평가 있죠. 공공사업을 해요. 공공사업. 공공사업 하게 되면 반드시 협의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서로 간에 이 보상을 정해야 됩니다. 이것도 손실 보상에 대한 일반 법이 있거든요. 이 법에 따라서 평가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얘가 바로 필수적 평가가 되고, 다음에
이모제 평가는 한마디로 엿장수 마음대로 내 마음 내킬 때. 자, 은행에 대출 받아야지. 뭐죠? 담보평가. 내가 대출 받고 싶을 때 은행 가서 대출 의뢰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모제 평가야. 자, 되게 구분되시겠죠? 이제부터 강조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시험은 얘가 나와. 필수적 평가. 얘는 출제가 돼요. 다시 반복합니다. 경매 평가는 필수적 평가다, 이모제 평가다? 필수적 끝. 이걸로 끝. 경매 평가는 이모적 바꾸니까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제도상 부리는 얘만 요놈만 나와, 요놈만. 그래서 이런 거 모르면서 이모제 평가하면 틀린 말이 이 말입니다. 따라오셨죠, 까지. 그럼 공부 다 된 거예요. 다음에 공익평가, 사익평가, 요 교재 보시면요. 힘이 나오니까 밑줄 끕시다. 585페이지 보시면 자, 1번 공적평가, 공인평가는 설명드렸고 2번 필수적 평가와 이모제 평가. 동함 1번 필수적 평가는 첫 줄 있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일정한 요건 밑줄, 일정한 사유를 말해요. 2번 내려가죠. 이모제 평가는 이해관계는 밑줄 하세요. 자유로운 의사 밑줄. 그러면 필수적 평가는 다시 올라가서 세 번째로 보니까 얘가 나왔지. 얘가 맞네. 이거 다 할 필요가 없어요. 뭐 공시지가, 조세부가, 토지수용 다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맨 끝에 법원 경매 경우, 경매 동그라미 경매, 경매 평가는 필수적 평가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니까 3번, 4번 공익평가, 사익평가, 4번 법정평가 묶어서 평가합니다. 묶어서 설명드렸는데 얘는요 설명드릴 게 없어요. 제목 그대로 공익이 목적이면 공익평가, 다음에 사익이 목적이면 사익평가. 그러니까 넘어갑니다. 제목 그대로 보면 되니까. 다음에 법정평가는요. 요 법정이 뭐죠? 법률의 규정. 법률의 규정.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법정평가가 돼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평가. 자,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보상평가. 손실보상 지내기나 못합니다.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법대로 하는 법대로. 또 여러분들 공부하신 2차 과목 세금 매긴다 과세평가. 세법 처음부터 세금 매긴 전부 다 뭐지? 이게 법정평가입니다. 또 어떤 게 있지? 공시지가. 공시지가도 부산가격 공시법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모두가 법률의 규정의 평가다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제도상 분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책을 보시면 이제 네모 2번 있죠. 감정평가의 조건에 따른 분류. 자, 지금부터가 전부 다 합쳐가지고 업무 기술상 분류가 돼요. 이 파트는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보겠습니다. 쉬겠습니다.